지금 뭐 6억 이하 아파트 상황 한번 보시죠. 화면 보여주시면 대출 규제에 6억 이하 아파트만 거래가 활발하다. 10건 중 4건이 6억 이하 아파트고 뭐 씨가 마른다. 네. 이렇게 뉴스원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목 자체는 자극적이긴 네네네. 한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6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활발하다 이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가계부채 문제 무슨 금리 인상 문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야라고 나는 판단하거나 하지만 누군가는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루트가 열려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6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쪽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면 오히려 이런 게 네. 상승력이 있거나 안정적이다는 거죠. 줄리방님께서 6억 이하도 영끌인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돈이 없으면 네. 사실상 답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돈은 있어야 돼요. 네. 집을 살려면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느끼는 게 그 Q&A 같은 거 제가 하잖아요. 네. 그럼 절대적인 금액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사러 가면 돈이 네. 없어도 어떻게든 그 딜러가 돈 만들어서 사게 해주잖아요. 네. 근데 집은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대출도 못 해주게 하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집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 네. 쌓아놓은 자산이 너무 없으면 그냥 뭐라 그래야지 무리해서 사는 거 되게 삶이 고달파질 수 있다는 것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얘기하는 자리긴 하지만 네네. 부동산 말고 우리 보통 재테크 얘기하는 책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네. 항상 보면 무엇을 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첫 번째가 종잣돈을 모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각자 자기의 상황에서 보는 거죠. 네. 각자 자기의 그러기 상황에서. 때문에 6억이라는 게 금액이 비싸네 적네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시는 거 인정을 하지만 맞아요. 내가 만약 지금 현재 종잣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물론 이제 대출 레버리지까지 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종잣돈을 먼저 만들어낸다는 거는 네. 이 재테크 기본서에 나오는 기본 원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떠드는 내용의 첫 번째 단계를 경험하지 않고서 네. 무언가를 하려는 것 자체는 무리죠. 네, 사실상. 그렇죠. 돈 없는 사람도 산다는 거는 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동산 네. 시장이 오르는 중이라서 사십시오라고 네네네네네. 얘기하더라도 종잣돈 없는 분들한테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그분은 종잣돈 모아야죠. 종잣돈을 모아야 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가격까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갭으로 산다 그래도 네. 6억이라고 하면 네. 지금 전세가율 계산해 보면 내 돈 얼마 필요한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전세가율 50% 60%인데 그 50%라고 하면 내 돈 3억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3억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그거는 이제 사실상은 각자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지금 현재 전세 갭이 3억이니까 네.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없는데 네. 그 3억을 언제 마련해야 되나요? 내가 종잣돈을 언제까지 3억을 마련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테크의 기본 지식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게 네네. 왜 그러냐면 이 3억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오르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서로 네네. 막 크로스되기도 하고 같이 네. 오르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종잣돈 지금 3억이라고 하는 기준은 2021년의 기준인데 네. 예를 들면 2025년의 기준에는 2천, 3천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종잣돈이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2천이 됐든 3억이 됐든지 간에 네, 계속 네.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없으면 일단 모아라. 네네. 그러면 그때 지금과 다른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지금 4억 대출은 무슨 얘기예요? 4억 대출 안 나오지 않나요? 글쎄요, 저도 갑자기 이게 채팅방에서 다른 채팅방에서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까 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종잣돈이라는 건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진입하려는 지역을 정하고 거기에 그냥 필요한 돈의 크기가 그게 종잣돈인 거죠. 실제로 네. 지금 똑같은 말씀 드렸던 네네. 거를 제 옛날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네. 전세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3천이면 투자가 가능했는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아,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네. 500으로 투자할 동네가 또 있었어요. 500으로요? 예, 오히려. 아. 그러니까 종잣돈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언젠가 닥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거지 네.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되게 놀랐던 게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네. 2천만 원 정도와 그러면 뭐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 이후에는 한 5, 6천이 될 거야 라고 네. 생각했지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변동폭에 따라서 500 또는 1000, 2000으로 동일한 가격대로 벌 수 있는 지역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면 이거 그냥 이 두 가지를 하면 되네요. 돈을 모으면서 시장을 주목한다. 네. 이 두 개를 내가 계속 할 수 있느냐 네. 없느냐 그냥 그거네요. 네, 딱 그거예요. 이거 두 개를 내가 만약에 돈만 모으고 시장을 안 보면은 그것도 안 될 거고 시장만 보면서 돈을 안 모으면 그것도 안 될 거고 네.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가 재테크에 성공하느냐 아니냐의 그냥 그 기준점이 되네요. 네, 바로 그 관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 관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어느 특정 시점에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거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면 네. 내가 시장을 안 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종잣돈이 얼마가 필요해요라고 물어본다는 건 그분 상황을 모르니까 네.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종잣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건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고 그걸 그렇죠. 시장 안 보고 있다는 거고 네. 그럼 아까 말했던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탈락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또는 재테크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본인은. 네. 하지만 누군가는 성공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상당수 전문가 또는 이제 그 나름대로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하면 자세히 보게 되면 다 시장을 관찰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참 그러네요. 생각해 볼수록 그렇네요. 생각해 볼수록. 그러니까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 내용이지만 종잣돈이라는 기준을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거든요. 네.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아까 말씀 2000년대 초반에도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10 몇 년도에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때 많았고요. 네.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2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했었어요. 또 나중에 언젠가 또 다시 오겠죠. 네. 그러면 나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종잣돈이 생겼다. 뭐 주식을 투자해서 종잣돈을 늘렸던 뭐 다른 방식 했다. 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부동산으로 넘어와서 그때 그 기회를 잡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계속해서 성공 이것만을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본인들에 맞게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본인 시장은 냉정하죠. 네. 그 사람 가까이의 사정을 안 봐주죠. 내가 맞춰야 되는 거지 시장이 나를 맞춰주는 적은 없어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나와요. 보니까. 뉴스원 기사입니다. 매물은 많은데 원하는 매물이 없어요. 매도자가 눈치 보기. 최근에는 이제 매수한 분,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시장을 보는 눈높이랑 네. 집을 그러니까 살려는 분의 네. 시장을 보는 눈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맞죠.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거래가 위축이 되게 되면 네. 보통 이렇게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위축된다는 거는 하락장이 시작되는 신호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근본적인 원리상으로는 하락장이 시작되는 시초인 경우가 많죠. 네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근간에 지금 현재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제가 볼 때는 기껏 한 2, 3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2, 3주로 시장을 판단한다? 제가 볼 때는 분기로 봐야 된다고 봐요. 몇 분기. 매물의 증가와 네. 거래량 감소가 네. 지나고 보면 네. 일시적인 걸 수 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어진다면 네. 확실히 시장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거다. 예, 지금 언론 기사가 상당히 우리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사실상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 올 초 4월, 5월, 6월의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비슷해요. 그때도 시장 하락하나 뭐 네네. 시장 위축 이런 내용이 있었었고요. 네. 근데 또 7, 8, 9, 10 요때 또 엄청나게 급등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혼조세가 나타나는 거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자금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각종 악재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심리가 위축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 결과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런 혼조세가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 혼조세가 사람들 심리를 죽였잖아요. 네. 그 부분이 다음 달, 다다음 달 또 내년 초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방 압력을 갖다 오히려 반대로 올릴 수 있는 상방 압력이 지금 현재 대선이라든지 네. 또는 공급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내년 초까지의 어떤 분기별 흐름이 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시장은 네.